아니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 추진욱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할 주제는 유명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말을 하면서 방송가에 핫하게 출연 중인 바로 서장훈 씨입니다. 서장훈 씨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흑석동의 한 채, 서초동의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서초동에 있는 건물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이 건물을 소개하면서 공인중개사인 제가 부동산을 분석하는 법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인중개사는 이렇게도 분석을 하는구나 라고 참조를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자, 먼저 등기상 전무증명서를 보면 권리관계를 알 수 있죠. 근저당권도 알 수 있고 채권이 있는지 압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옛날 등기부등본, 지금은 등기상 전부증명서, 일부 증명서로 바뀌었죠. 요거를 떼어 봄으로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누구든지 집에서 뗄 수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예, 그리고 위치는 인터넷 맵, 자, 카카오 지도나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 같은 걸 보면 잘 나와 있죠. 거기에서 로드뷰도 꼭 보는데요. 로드뷰를 보면 과거의 사진도 볼 수 있고 현재 사진도 볼 수 있어서 이 건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정보,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고.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가치나 개발 같은 것들은 랜드북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인근 가격 비교 같은 것도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우선돼야 될 것, 자, 바로 임장 활동인데요. 여러 번 방문할수록 그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서초동에 이제 서장훈 씨 건물을 직접 가봤는데요. 영상을 정말 많이 찍었는데 시원하게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싫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고고고! 일단은 저 네이버에 서장훈 건물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여기 보시면 요게 바로 서초동 건물이고 요거는 리모델링 하기 전에 건물이죠. 요 건물이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됐고요. 아, 여기 나오네요. 2000년도에 28억 원의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2016년 현재 220억 원, 지금은 2019년인데 한 200억 원 중후반대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9년 만에 거의 한 10배 뻥튀기 했네요. 자, 일단 보기 위해서 제가 그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봤어요. 서초구 서초동 1366-7번지 양지역 2번 출구에서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서 바로 왼쪽으로 확 돌면 바로 보이는 건물이 서장훈 건물입니다. 카카오 맵으로 서초동 1366-7번지가 나오죠. 요 건물이에요. 요 로드뷰로 한번 보면 어떤 건물인지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서장훈 건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양지역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확 돌면 보이는 건물이고요. 자, 옆으로 왼쪽에 건물들이, 큰 건물들이 두 개가 있지만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 전광판 때문이죠. 예, 한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언제 했게요? 왼쪽에 보시면 2018년 7월이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2018년 7월 달에 찍은 건물 사진이란 뜻이고요. 요거를 역행해 가지고 한 개씩 보다 보면은 언제 건물을 지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2015년도 8월 달을 맞춰보면 2015년 8월 달에는 노란색 타일 건물인데 2016년 7월 보면 이때는 리모델링이 돼 있네요. 그럼 결론, 바로 2015년 8월에서 2016년 7월 이 사이에 리모델링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등기상 전부 증명서로 와가지고요. 이분이 2000년 2월 2일날 이메일 경매로 낙찰을 받았네요. 소유자 서장훈 씨라고 나오죠. 이때 당시 낙찰가가 28억 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2000년도 당시에 28억 원이나 있어서 이분이 이 건물을 낙찰받았을까요?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저당권이 2000년 2월 2일 낙찰받은 그 접수 날짜랑 똑같죠. 채권 최고액은 금일 15억 6천만 원. 자, 근저당권은 제1금융 같은 경우에는 120%로 잡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서장훈 씨가 신한은행에서 빌린 돈은 13억 정도 빌렸습니다. 그렇다면 28억 원이 낙찰가인데 은행에서 13억 원을 빌렸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경매에 낙찰받기 위해 서장훈 씨가 투자한 돈은 15억 원. 지금 현재는 25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물로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경매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드물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전문가가 옆에서 조언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걸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이라고 치면은 이 서울 시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미더스 빌딩으로 나오고 종합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종합정보를 보면 종합정보 토지, 건축물, 토지 이용 계획, 공시지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시만 적용이 된다는 점. 자, 지목은 되고 토지 면적은 376.9제곱미터로 돼 있죠. 대략적으로 114평 정도 되는 토지에 세워져 있는 건물입니다. 건축물 정보를 보시면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있는 건물이네요. 토지 이용 계획 한번 볼게요. 여기가 양재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너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개발 공시지가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민감한 거죠. 이번 연도에 개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뭐 이 건물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뭐 2016년에 2,500이었는데 2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18년도에 또 약 2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2019년도에는 460만 원이 올랐네요. 재산세 많이 나오겠습니다. 예,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안 나왔고요. 실거래가는 그 주변에 있는 실거래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 유형이 다 단독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랑 쉽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위치 정보는 맵 나와 있는데 이 맵은 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또 뭐를 보냐, 랜드북이라는 사이트도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서초동 1366-7번지를 보면 토지 면적은 114평이고 일방상업지역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지상 5층부터 지하 2층까지 있고요. 토지 가격 추정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랜드북, 이 랜드북 사이트에서 생각하는 추정가는 242억 원 정도 된다. 서초동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의 평당가, 토지 평당가는 2.1억, 2억 1천만 원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잘 되어 있는 게 이 랜드북 추정가 주변에 건물들의 거래, 실제 거래 가격이 나옵니다. 2017년 8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대략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실제 거래 사례가 궁금하다. 그 사이트가 뭐냐? 바로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밸류맵. 자, 여기 보시면 주변에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원을 검색해 볼게요. 서초동 1366-7번지를 치면 그럼 여기에 보면은 총액 단가로 나와 있는데 요거 총액은 요 건물, 요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나타나는 거고요. 단가로 하면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여기서 평당 단가는 또 이제 옵션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토지의 평당 단가로 했을 때는 얼마인지, 건물의 평당 단가로 했을 때는 얼마인지 나타납니다. 제곱미터로도 할 수 있고 평으로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평당 토지의 단가, 예. 보시면 2012년도엔 9,400만 원에 이 토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2012년도엔 토지가 9,500만 원, 2013년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게 참 보기가 좋아요. 주변에 실제로 거래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지도로 돼 가지고 요 건물 주변 거래들의 건물 시세를 보고 이 건물의 가격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트에 대해서 참고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장훈의 투자기법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매입했냐? 서장훈 씨는 일반인과 다르게 부동산에 매입을 했죠. 과감하게 경매시장에 뛰어들어서 낙찰을 받았죠. 이때 당시는 뭐 IMF 터져가지고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막 시장에 넘쳐났습니다. 그냥 줍줍줍 하면 됐었던 상황이기도 했죠. 그 나무 위키에 보면은 돈을 번 사람들, IMF 때 돈을 번 사람들 얘기가 나와 있죠. 예외적인 소수의 케이스이지만 이 시기에 돈을 번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업가들, 신사업을 개척한 사람들, 달러 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사채 시장의 큰 손들, 이 사람들도 돈 많이 벌었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싸게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적절한 안목으로 사간 사람들이 있다. IMF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장훈 씨도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예. 두 번째, 어떻게 가치를 높였냐? 건물을 산다고 다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서장훈 씨는 2015년도 당시에 리모델링을 한번 진행을 했죠. 그래서 내부랑 외부랑 깨끗하게 바꿔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 새집 같은 느낌도 나고 예뻐 보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월세 수익이 높아지면 건물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물론 뭐 착한 건물주라고 해서 서장훈 씨는 월세를 좀 저렴하게 받는다고 하네요. 세 번째, 어떻게 홍보를 했을까? 이 건물이 많이 알려질수록 그 건물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효린의 민박 제주집 구입 당시보다 10배 올랐다 나오죠. JTBC가 이 집을 인수했네요. 평당 150만원. 하지만 이효리가 2012년 평당 8만 500원의 땅을 매입해서 팔 때는 평당 150만원 주고 팔았습니다. 예. 시세 차익이 엄청나죠. 물론 이효리 씨가 땅을 사가지고 새롭게 건축을 하고 여러가지 그 투자 비용도 들고 취등록세도 들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내야 되고 해서 10배의 시세 차익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효리가 제주도에 산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주도의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서장훈 씨도 똑같은 경우죠. 이 건물이 서장훈 거다. 이렇게 본인의 건물을 언론에서 뉴스에서 마음껏 떠들어서 건물의 가치가 더더욱 높아지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서장훈 씨의 투자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또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장훈 홍대 140억 원 건물주 400억대 빌딩 부자. 흑석동 서초동 이제는 홍대 건물을 한 개 더 샀습니다. 예, 오늘 뉴스에 나오네요. 어저께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다음번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